2024년 3월 이른 봄 서해중학교 3학년 7반 교실 오전 8시 30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낡은 교탁 위 출석부를 비춘다. 표지에는 손때 묻은 흔적과 함께 1990에 2025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다. 박은혜는 천천히 교실 문을 열었다. 62세 서해중학교에서만 35년을 보낸 국어교사. 회색빛 단발머리를 단정하게 넘기며 교탁 앞에 섰다.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출석 부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다. 35년 전 첫 출석을 부르던 그날처럼. 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학년이라는 사실을 아는 건 그녀뿐이었다. 강민준. 네. 김다은. 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은혜의 뇌리에는 지난 35년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1990년 3월 27살의 그녀가 처음 교단에 섰던 날, 떨리는 손으로 첫 출석부를 펼쳤을 때의 그 설렘. 선생님, 괜찮으세요? 앞자리 김태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혜는 미소 지었다. 응, 괜찮아. 선생님은 늘 괜찮단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지난주 받은 건강검진 결과지가 가방 속에 들어 있었다. 초기 파킨슨병 의심, 정밀검사 요망, 손떨림의 원인이 밝혀진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이번 학년이 마지막이라고. 점심시간, 교무실. 은혜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표지에는 나의 아이들이라고 적혀 있었다. 1990년부터 시작된 기록. 35년간 가르친 모든 학생의 이름과 특징.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91학번 일반 정민우. 수학을 포기하려던 아이. 국어 시간에 쓴 시로 자신감을 되찾았다. 현재 소아과 의사. 95학번 3반 한소라. 가출과 흡연으로 퇴학 위기. 상담 6개월 끝에 마음을 열었다. 지금은 청소년 상담사. 03학번 2반 김준석. 아버지의 실직으로 자퇴 고민. 장학금 알아봐주고 멘토 연결. 현재 교사.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얼굴들이 떠올랐다. 3,187명. 정확히 그만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은혜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중얼거렸다. 민우야, 잘 지내고 있니? 소라는 행복할까? 준석이는 좋은 선생님이 되었을까? 그날 밤, 집. 은혜는 식탁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다. 남편 이준혁이 차를 내려주며 물었다. 뭐 하려고? 편지 쓰려고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요. 제가 가르친 모든 아이들한테. 준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35년간 함께 교직 생활을 했던 그는 아내가 얼마나 많은 학생을 가르쳤는지 알고 있었다. 3,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한 명씩요. 천천히. 1년 있잖아요. 은혜는 첫 번째 편지지에 이름을 적었다. 정민우에게. 만년필 끝에서 검은 잉크가 번져나갔다. 35년 전 첫 제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 민우야, 선생님 기억하니?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쓴 시. 엄마의 손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단다. 그 시를 읽고 선생님은 내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이라는 걸 알았어. 의사가 되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선생님은 울었단다. 내가 많은 아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의사가 되었을 거라 믿어. 선생님이 너에게 배운 것이 내가 선생님께 배운 것보다 훨씬 많았어. 고맙고 사랑한다. 첫 번째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은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업이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은혜는 두 번째 편지지를 꺼내며 다음 이름을 적었다. 한소라에게.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밤은 깊어갔지만 그녀의 펜은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선생님의 마지막 출석부가 시작되었다. 2024년 5월. 은혜의 서재는 어느새 편지로 가득 찼다. 책상 위, 선반 위, 심지어 창가에까지 봉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각각의 봉투에는 정성스럽게 손으로 쓴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892통, 2달 동안 그녀가 쓴 편지 숫자였다. 하루 평균 15통,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날이 많아졌다. 손떨림은 점점 심해졌지만 펜을 잡는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안정되었다. 은혜야, 무리하지 마. 준혁이 따뜻한 우유를 내려놓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은혜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무리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다. 영삼학번 5반 박지훈에게. 기억 속에서 한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다. 항상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던 아이. 부모님의 이혼으로 방황하던 그 아이에게 은혜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도서관에서 책을 함께 읽어주었다. 지훈아, 내가 졸업하던 날 선생님한테 했던 말 기억하니? 선생님 덕분에 책이 좋아졌어요라고. 그 말이 선생님한테는 상이었단다. 지금 도서관 사서로 일한다는 소식 들었을 때 선생님은 내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책의 세계를 열어줄지 기대가 되었어. 계속 좋은 책들과 함께 해주렴.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의 한 소아과 병원. 정민우는 마지막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실 문을 닫았다. 책상 위에 놓인 우편물 중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발신인 안에는 박은혜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민우의 손이 멈췄다. 박은혜, 25년 전 그를 의사의 길로 인도한 은사의 이름.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중학교 2학년 때 쓴 시, 엄마의 손. 수학 성적이 형편없어 자신감을 잃었던 그 시절. 국어 시간에 쓴 시 한 편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어라. 선생님이 시에 적어준 그 한 줄이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진료실 벽에 액자로 걸려 있었다. 민우는 바로 휴대전화를 들었다. 서해중학교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은혜 선생님 계신가요? 선생님은 지금 수업 중이신데요. 누구시죠? 제자입니다. 91학번 정민우라고. 목소리가 떨렸다. 25년 만에 선생님께 전화를 거는 일이 이렇게 떨릴 줄 몰랐다. 한편 부산의 한 청소년 상담센터. 한소라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익숙한 필체. 소라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박은혜 선생님. 편지를 읽으며 소라는 20년 전으로 돌아갔다. 15살.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던 그때. 가출과 흡연. 싸움으로 얼룩진 중학교 시절. 퇴학 통보를 받던 날. 은혜 선생님이 교장실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는 사실을 소라는 나중에야 알았다. 그 후 6개월간의 상담. 방과 후마다 선생님 책상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반항했지만 점점 마음이 열렸다. 선생님은 한 번도 소라를 포기하지 않았다. 선생님, 소라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지금 그녀가 청소년 상담사가 된 것은 은혜 선생님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빛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서해중학교. 은혜는 교무실에서 편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민우예요. 정민우. 은혜의 손이 멈췄다. 펜이 바닥에 떨어졌다. 민우야? 네, 선생님. 편지 받았어요. 전화하고 싶어서. 아니, 선생님 뵙고 싶어서요.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민우야, 선생님도 너무 보고 싶구나. 이번 주말에 찾아뵙겠습니다. 꼭요. 전화를 끊고 은혜는 한참을 그대리 서 있었다. 창밖으로 5월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책상 위의 편지들이 햇빛에 반짝였다. 아직 892통. 앞으로 보내야 할 편지는 2295통이 더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미 기적은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가 보낸 편지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자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다. 교무실 문이 열렸다.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단발머리에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의 여성. 선생님, 은혜가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소라야? 네, 선생님.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눈물을 흘리며 껴안았다. 2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은혜는 소라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다. 이 아이들 모두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5월의 봄은 재회의 계절로 물들어갔다. 2024년 7월, 장마가 시작된 어느 토요일 오후, 서해중학교 정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정민우. 그는 25년 만에 찾는 모교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교문은 예전보다 새 것으로 바뀌었지만 교정의 느티나무는 그대로였다. 저 나무 아래에서 은혜 선생님과 처음 진로 상담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의사요? 민우야, 넌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 좋은 의사가 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 민우는 천천히 교정으로 들어섰다. 교무실 문을 열자 은혜가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다. 예전보다 백발이 많아진 모습이었지만 그 단정한 자세는 그대로였다. 선생님, 은혜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민우야, 두 사람은 25년의 공백을 잊은 듯 자연스럽게 악수를 나눴다. 은혜는 민우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많이 컸구나. 이제 선생님보다 훨씬 크네. 선생님은 그대로세요. 거짓말. 늙었잖아. 둘은 웃었다. 은혜는 민우를 교정의 벤치로 안내했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 예전처럼 나란히 앉았다. 선생님, 왜 갑자기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은혜는 잠시 망설였다. 떨리는 손을 보이고 싶지 않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 선생님이 내년에 은퇴한다. 그 전에 선생님이 가르친 모든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싶었어. 모든 제자들에게요? 응. 3,000명이 넘지만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고 있거든. 민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35년간 3,000명이 넘는 학생을 가르치면서 한 명 한 명을 기억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선생님, 제가 중2 때 쓴 시, 제목 기억하세요? 엄마의 손. 내가 아픈 엄마를 간호하며 느낀 감정을 쓴 시였지.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25년 전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 시를 쓴 뒤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아과를 선택했구나. 네. 아픈 아이들을 보면 선생님 생각이 나요. 선생님이 저를 대하던 그 마음으로 저도 아이들을 대하려고 노력해요. 은혜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다. 손이 떨리는 것을 민우가 느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나이가 들면 이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민우는 의사였다. 그 떨림이 단순한 노화가 아님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학교 정문.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한소라가 앞장서고 그 뒤로 5명의 남녀가 따라왔다. 모두 95학번 동기들이었다. 소라야, 정말 선생님 계시려나? 토요일인데도 학교에 나오신대. 편지 쓰신다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교무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며 2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이 복도에서 뛰어다니던
15살의 자신들. 교정의 벤치에서 은혜와 민우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소라는 발걸음을 멈췄다. 선생님, 은혜가 돌아보았다. 그리고 소라 뒤의 얼굴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소라, 진호, 수민, 혜진, 태영, 지은, 너희들 다 왔구나. 95학번 6명이 선생님을 애워쌌다. 20년 만에 재회. 누군가 먼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자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다.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편지 받고 다들 연락했어요. 꼭 함께 가자고. 은혜는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들은 이제 40대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15살의 모습이 보였다. 선생님은 우리를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당연하지.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선생님한테는 특별한 아이였어. 그날 오후 교정은 웃음과 눈물로 가득 찼다. 제자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누구는 결혼을 했고, 누구는 아이를 낳았고, 누구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은혜 선생님이 있었다. 선생님, 제가 지금 교사가 된 건 선생님 때문이에요. 03학번 김준석이 말했다. 그는 오후 늦게 도착했다. 준석아, 정말 선생님이 되었구나. 네,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교정에는 20명이 넘는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 은혜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쓴 편지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돌아오게 했구나.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편지를 몇 통이나 보내셨어요? 지금까지 1200통 정도. 아직 2000통 정도 남았어. 제자들은 숨을 죽였다. 3000통이 넘는 편지를 손으로 직접 쓴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 선생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이건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야. 선생님의 마지막 숙제거든. 은혜의 눈빛은 확고했다. 제자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결심했다. 선생님의 은퇴식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리겠다고. 저녁 무렵 제자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은혜는 교무실로 돌아와 다시 책상에 앉았다. 펜을 들었을 때 손떨림이 조금 더 심해진 것을 느꼈다. 시간이 얼마 없어. 서둘러야 해. 그녀는 다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영학번 2반 최유진에게. 밤은 깊어갔지만 교무실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2024년 9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은혜의 마지막 학기. 그녀는 3학년 7반 담임을 맡았다. 32명의 아이들. 그녀가 가르칠 마지막 제자들이었다. 첫 조회 시간. 여러분, 선생님은 이번 학년이 마지막입니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이미 소문으로 알고 있었지만 선생님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달랐다. 김태양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왜 그만두세요? 나이가 들면 쉬어야지. 선생님도 이제 쉬고 싶어. 하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었다. 은혜의 선생님의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린다는 것을. 칠판에 글씨를 쓸 때도, 출석부를 들 때도 그 떨림이 보였다. 수업이 끝난 후 태양은 교무실로 찾아갔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은혜는 따뜻하게 웃었다. 고맙구나, 태양아. 하지만 선생님은 괜찮아. 선생님 손이 많이 떨리시잖아요. 은혜는 잠시 침묵했다.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태양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다. 선생님이 파킨슨병 초기래. 하지만 너희들 졸업식까지는 괜찮을 거야. 태양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선생님, 아프시면 안 돼요. 사람은 다 늙는 거야. 괜찮아. 선생님은 행복했어. 35년 동안 좋은 아이들을 만났으니까. 그날 밤, 태양은 반 아이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다. 선생님 은퇴식을 특별하게 만들자. 선생님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드리자. 32명의 아이들이 응답했다. 그들은 비밀회의를 시작했다. 한편 은혜의 편지는 계속되었다. 2400통을 넘어섰다. 하루에 10통씩 쓰는 것도 버거워졌다. 손떨림 때문에 글씨가 흐트러지는 날이 많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당신, 그만 쉬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준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해요. 이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10월 어느 날 교무실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정민우. 은혜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손떨림을 완화하는 보조기구와 펜,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다. 선생님, 이 도구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이 편지를 끝까지 쓰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제자 민우올림. 은혜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25년 전에 그녀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돌아왔다. 같은 날 서울 각지에서 택배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한소라가 보낸 손목 보호대, 준석이가 보낸 마사지 기구, 수민이가 보낸 영양제, 그리고 이름 모를 제자들이 보낸 응원의 편지들. 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은혜의 책상은 제자들의 사랑으로 가득 찼다. 11월 3학년 7반 교실에서는 비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태양을 중심으로 아이들은 매일 방과 후에 모였다. 우리가 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선물이 뭘까?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야? 우리들이잖아. 제자들. 한 아이가 말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선생님의 모든 제자들을 모으면 어때? 3,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태양이 말했다. 할 수 있어. SNS로 찾아보자. 서해중학교 동문회 카페도 있고. 아이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문회 카페에 글을 올렸다. 박은혜 선생님 은퇴식에 함께 참석해 주세요.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글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90학번부터 24학번까지 35년간의 제자들이 하나둘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저도 갈게요. 선생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꼭 참석하겠습니다. 은혜는 이 모든 일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밤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다. 2876통. 11월 말 기준 그녀가 보낸 편지의 숫자였다. 앞으로 300통 정도 남았다. 손은 더 심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은혜는 특별한 편지를 썼다. 바로 3학년 7반 32명의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사랑하는 7반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선생님의 마지막 제자들이다. 선생님이 35년간 가르친 3,00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서 너희들이 마지막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태양아, 넌 힘든 환경에서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아이야. 민지야, 넌 친구들을 챙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 준호야, 넌 정의로운 아이지. 하나야, 32명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각자의 특징과 칭찬을 적었다. 편지는 5장이 넘어갔다. 너희들이 커서 어떤 사람이 될지 선생님은 정말 궁금하다. 하지만 선생님은 확신해. 너희 모두가 세상을 더 밝게 만들 사람들이라고. 선생님은 너희들을 가르치며 행복했다.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편지를 다 쓰고 은혜는 32개의 봉투를 준비했다. 내일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직접 전해줄 것이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은혜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보았다. 35년의 교직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2025년 1월, 은혜는
마침내 마지막 편지를 썼다. 3187통. 그녀가 35년간 가르친 모든 제자에게 보낸 편지였다. 10학번 4반 이하늘에게. 마지막 제자의 이름을 쓰며 은혜의 손이 멈췄다. 떨림이 심해져 글씨를 쓰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하늘아, 내가 졸업하던 날 선생님한테 했던 말 기억하니? 선생님. 저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이 선생님한테는 가장 큰 칭찬이었단다. 지금 너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선생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마지막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은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1년간의 프로젝트가 끝났다. 그녀는 책상 위에 빈 편지지들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다. 다 끝났네요. 준혁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정말 고생했어요. 당신은 대단한 선생님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음 날은 2월 14일 은퇴식 날이었다. 은혜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35년간의 교직 생활이 오늘로 끝난다. 더 이상 교단에 서지 못한다.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 괜찮아. 충분히 했어. 이제 쉴 시간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학교로 향했다. 학교에 도착하자 이상하게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학생들로 붐비는 시간인데 교정이 텅 비어 있었다. 아, 그렇지. 오늘은 방학이지. 은퇴식은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었다. 은혜는 교무실로 들어가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35년간 쌓인 물건들, 학생들이 준 편지, 카드, 작은 선물들, 하나하나 정리하며 추억에 잠겼다. 같은 시각, 학교 강당, 서윤아 교장과 3학년 7반 학생들, 그리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정민우, 한소라, 김준석 등 은혜의 제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다. 의자, 배치 끝났습니까? 네, 교장 선생님. 300석 준비했습니다. 플래카드는 박은혜 선생님 35년 수고하셨습니다. 걸었습니다. 태양이 무대 위에서 리허설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가 먼저 합창을 시작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노래. 32명의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간 비밀리에 연습한 노래였다. 오후 1시 사람들이 하나둘 강당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90학번부터 24학번까지 35년간의 제자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였다. 와, 정말 많이 왔네요. 소라가 놀라며 말했다. 이미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당을 채우고 있었다. 아직 더 올 거예요.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민우가 대답했다. 그의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오후 1시 30분. 교무실의 은혜는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검은색 정장. 은퇴식을 위해 새로 산 옷이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는데 손이 떨렸다. 진정해. 박은혜.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휴대전화가 울렸다. 서윤아 교장이었다. 은혜 선생님. 강당으로 오세요. 은퇴식 시작합니다. 네. 지금 갑니다. 은혜는 가방을 들고 교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35년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이 복도에서 뛰어다니던 아이들, 이 교실에서 수업하던 시간들, 강당, 문 앞에 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문을 열려는 순간 안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이 맞나 보네. 은혜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300석의 의자가 모두 찼고 뒤쪽에는 서 있는 사람들까지. 500명은 좋게 넘어 보였다. 선생님, 박은혜 선생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은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보낸 편지를 받은 제자들이, 35년간 가르친 아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었다. 무대 위에서 3학년 7반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32명의 아이들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은혜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정민우가 달려와 은혜를 부축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저희가 모두 왔어요. 한소라, 김준석. 수많은 제자들이 은혜를 에워쌌다. 모두가 울고 있었다. 선생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은혜는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그 모든 얼굴이 사랑스러웠다. 35년간 그녀가 심은 사랑의 씨앗들이 이렇게 돌아온 것이었다. 서윤아 교장이 마이크를 들었다. 박은혜 선생님의 은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선생님의 편지를 받은 제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현재 집계된 인원만 520명입니다. 강당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다. 은혜는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갔다. 떨리는 다리, 흐르는 눈물.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사였다. 무대 위에서 강당을 바라보았다. 500명이 넘는 제자들, 그들의 눈빛에서 사랑과 감사가 느껴졌다. 이게 꿈이니? 진짜니? 은혜는 마이크를 잡았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다. 35년의 교직 생활. 그 마지막 날은 이렇게 눈물과 사랑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은혜는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바라보았다. 눈물을 닦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여러분, 선생님은 오늘 단 몇 명만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정말 꿈만 같네요. 객석에서 웃음과 눈물이 섞여 나왔다. 선생님이 1년 동안 편지를 쓴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이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았거든요. 강당이 술렁였다. 많은 제자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손이 점점 떨려서 언젠가는 글을 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둘렀어요. 선생님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은혜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나의 아이들이라고 적힌 그 노트. 이 노트에는 35년간 선생님이 가르친 3187명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한 명 한 명. 선생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녀는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91학번 일반 정민우. 시를 쓰는 걸 좋아하던 아이. 지금은 소아과 의사.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었다. 은혜는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95학번 3반 한소라. 방황하던 아이였지만 지금은 청소년을 돕는 상담사. 소라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다. 03학번 2반 김준석.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놓지 않던 아이. 지금은 교사. 준석이 벅찬 표정으로 일어났다. 은혜는 계속해서 이름을 불렀다. 한 명씩 불릴 때마다 해당 제자가 일어났다. 강당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며 가득 찼다. 98학번 5반 박지손. 도서관을 좋아하던 아이. 지금은 사서. 영어학번 7반 최유진. 그림을 잘 그리던 아이. 지금은 디자이너. 12학번 3반 송민재. 수학 천재. 지금은 프로그래머. 하나하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은혜의 기억 속에서 그 아이의 얼굴과 이야기가 떠올랐다. 누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20분이 넘도록 이름을 부르는 동안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다.
520명 전부. 여러분 모두를 기억하고 있어요. 한 명 한 명이 선생님에게는 특별한 아이였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말을 이었다. 선생님은 35년간 교사로 살면서 행복했어요. 여러분을 만난 게 선생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객석에서 한 제자가 손을 들었다. 97학번 이정훈이었다. 선생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훈이 무대로 올라왔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학교도 그만두려고 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선생님이 저를 매일 상담실로 부르셨어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해 주셨죠. 선생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정훈아, 내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야 라고. 정훈은 객석을 향해 말을 이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지금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강당이 다시 박수로 가득 찼다. 이번에는 영어학번 김서연이 일어났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서연이 무대로 올라왔다. 저는 수학을 너무 못해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서연아, 너는 국어를 잘하잖아.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게 하나씩은 있어. 그걸로 충분해라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말 덕분에 저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제 첫 소설에 선생님을 모델로 한 캐릭터가 나와요. 저한테 선생님은 영원한 롤모델이세요. 한 명씩, 두 명씩. 제자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선생님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어떻게 자신을 바꿨는지. 92학번 최동욱은 말했다. 저는 선생님 덕분에 교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처럼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08학번 정수아는 말했다. 저는 선생님이 쓰신 편지를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았어요. 힘들 때마다 그 편지를 읽으며 힘을 얻어요. 이야기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박은혜 선생님이 있었다. 그녀가 건넨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순간들. 은혜는 무대 위에 앉아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큰 의미였다는 것을 처음 실감했다. 마지막으로 3학년 7반 김태양이 무대에 올랐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의 마지막 제자들이에요. 태양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저희도 여기 계신 모든 선배들처럼 선생님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희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거예요. 32명의 3학년 7반 학생들이 무대로 올라왔다. 그들은 준비한 선물을 은혜에게 전했다. 32명이 함께 만든 영상이었다. 화면에는 은혜가 수업하는 모습,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32명의 아이들이 각자 한마디씩 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꿈을 찾았어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영상이 끝나자 강당은 다시 한번 박수와 눈물로 가득 찼다. 은혜는 32명의 아이들을 모두 껴안았다. 그녀의 마지막 제자들,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 선생님도 너희들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너희들은 선생님의 마지막 선물이야.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은퇴식은 4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모두가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했다. 서윤아 교장이 마지막 말을 했다. 박은혜 선생님, 35년간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은 3,0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은혜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520명의 얼굴, 그 모든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선생님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은퇴식이 끝난 후 강당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제자들은 은혜를 에워싸고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고 포옹을 나눴다. 선생님, 단체 사진 찍어요. 누군가 소리쳤다. 520명의 제자들이 무대 앞에 모였다. 맨 앞 중앙에 은혜가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웃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가 연달아 터졌다.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다. 35년의 교직 생활, 3,187명의 제자들, 그중 520명이 한자리에 모인 기적의 순간. 사진 촬영이 끝나고 정민우가 은혜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희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을 들으면 안 될까요? 은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 수업이라니? 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수업이요. 국어 시간에 시 낭송하시던 거요. 은혜는 잠시 망설였다. 손이 떨리는 것도, 목소리가 안정적이지 않은 것도 걱정이었다. 하지만 제자들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알았어.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을 하자.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다. 제자들은 모두 자리에 앉았다. 은혜는 무대 중앙에 섰다. 선생님이 35년간 가장 좋아했던 시가 있어. 윤동주 시인의 서시야.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시를 낭송하기 시작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35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시를 낭송하는 동안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은혜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마지막 구절을 낭송하고 은혜는 눈을 떴다. 객석의 제자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 시를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교사로서 살아온 길이 이 시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은혜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선생님은 여러분을 가르치며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었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어. 그녀는 잠시 멈추고 객석을 바라보았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여러분은 선생님의 별이었어.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들. 선생님은 여러분을 사랑했어.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교사의 길. 그것이 선생님한테 주어진 길이었어. 35년간 그 길을 걸었고 후회 없어. 강당이 다시 박수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용하고 깊은 박수였다. 존경과 감사가 담긴 박수. 은혜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여러분 차례야. 여러분도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렴. 그 길 위에서 사랑하고 베풀고 의미 있게 살아가렴. 김태양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희도 시를 낭송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32명의 3학년 7반 학생들이 무대에 올랐다. 그들은 준비한 시를 낭송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직접 쓴 시였다. 선생님께 태양이 시작했다. 선생님은 우리의 별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길을 밝혀주신 따뜻한 별. 선생님은 우리의 나무였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를 지켜주신 든든한 나무. 선생님은 우리의 봄이었습니다. 겨울 같은 마음에도 꽃을 피워주신 따스한 봄. 32명의 학생들이 함께
마지막 구절을 낭송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을 우리도 나누겠습니다. 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무대 위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32명의 아이들이 달려와 선생님을 껴안았다.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건강하세요. 이 장면을 보던 520명의 제자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정민우는 한소라의 손을 잡고 울었다. 김준석은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기에 은혜는 강당 출구에 서서 제자들을 한 명씩 배웅했다. 민우야, 좋은 의사 되렴. 선생님, 꼭 건강하세요. 소라야, 많은 아이들 도와주렴.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준서가, 선생님처럼 좋은 교사 되렴. 선생님만큼은 못 되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명씩 포옹하고 축복하고 배웅했다. 마지막 제자가 떠나고 강당에는 은혜와 3학년 7반 학생들만 남았다. 선생님, 저희는 내일도 와도 돼요? 태양이 물었다. 은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지 오렴. 선생님은 늘 여기 있을 거야. 학생들도 하나씩 떠나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은혜와 준혁이었다. 힘들었죠? 준혁이 물었다.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두 사람은 텅 빈 강당을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520명의 제자들로 가득했던 그곳. 이제는 의자들만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사랑의 온기가 느껴졌다. 집에 가요. 네. 은혜는 마지막으로 강당을 둘러보았다. 35년의 교직 생활이 이 한 장면으로 응축된 듯했다. 그녀는 깊이 인사하고 강당을 떠났다. 밖은 이미 어두웠다. 하지만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은혜는 별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녀의 마지막 수업은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520명의 제자들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2025년 3월, 은퇴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은혜는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교직 생활 35년 만에 처음 맞는 봄방학이었다. 아니, 이제는 방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이상하게도 학교가 그리웠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복도를 뛰어다니는 발소리, 수업 종이 울리는 소리, 그 모든 것이 그리웠다. 아침 9시 현관벨이 울렸다. 누구세요? 택배요.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커다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은혜는 상자를 받아 거실로 들어왔다. 발신인 안에는 91학번 1동이라고 적혀 있었다. 은혜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두꺼운 앨범 한 권이 들어 있었다. 표지에는 박은혜 선생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91학번 제자들의 사진과 편지가 빼곡히 들어 있었다. 선생님, 저는 정민우입니다. 25년 전 선생님이 해주신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 저는 새 아이의 아버지이자 소아과 의사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받은 사랑을 제 환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또 다른 제자의 사진과 편지. 선생님, 기억하시나요? 전학을 너무 많이 다녀서 친구를 사귀지 못하던 김현주입니다.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시고 함께 어울릴 수 있게 도와주셨죠. 그 덕분에 저는 사회성을 배웠고 지금은 유치원 교사가 되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자들의 얼굴과 이야기가 나왔다. 91학번부터 24학번까지 35년간의 제자들이 보낸 사진과 편지로 가득한 앨범이었다. 은혜는 한참을 앨범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한 작은 행동들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오후 또 다른 택배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95학번 제자들이 보낸 것이었다. 상자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30통이 들어 있었다. 선생님, 한소라입니다.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상담사로 일하며 방황하는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선생님처럼요. 선생님, 이진호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던 저를 선생님이 격려해 주셨죠. 지금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어려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날 03학번 제자들의 택배, 그 다음 날 10학번 제자들의 택배, 매일매일 전국 각지에서 제자들의 편지와 선물이 도착했다. 거실 한쪽이 제자들이 보낸 물건들로 가득 찼다. 앨범, 편지, 사진, 꽃, 선물. 그 하나하나가 사랑의 증거였다. 어느 날 은혜는 제자들이 보낸 편지를 모두 모아 다시 읽기 시작했다. 500통이 넘는 편지. 그 안에는 감사, 사랑,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꿈을 찾았습니다.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선생님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편지를 읽으며 깨달았다. 교사의 일이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사람의 인생에 씨앗을 심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돌아온다는 것을. 같은 시각, 전국 각지, 은혜의 제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병원, 정민우는 아픈 아이를 진료하며 말했다. 괜찮아. 선생님이 다 낫게 해줄게. 그의 목소리에는 은혜의 선생님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부산의 상담센터, 한소라는 방황하는 청소년을 상담하며 말했다. 너는 소중한 아이야. 내 안에 가능성이 있어. 그녀의 눈빛에는 은혜 선생님의 믿음이 담겨 있었다. 대구의 한 중학교, 김준석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말했다. 선생님은 너희 한 명 한 명을 기억할 거야. 너희는 모두 특별해. 그의 수업 방식은 은혜 선생님을 닮아 있었다. 은혜가 심은 사랑의 씨앗이 전국 곳곳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3187명의 제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진짜 유산이었다. 어느 날 저녁, 은혜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다. 2025년 3월 15일. 나는 교사로서 35년을 살았다. 3187명의 아이들을 가르쳤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그 아이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나를 가르쳤다. 사랑하는 법을, 인내하는 법을, 믿는 법을. 그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서 배웠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한다. 그 진단이 나에게 3187통의 편지를 쓰게 만들었고 그 편지들이 아이들을 다시 내게로 데려왔다. 은퇴식 날 520명의 아이들이 모였을 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35년간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심은 사랑의 씨앗들이 자라서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을. 이제 나는 교단을 떠났지만 내 가르침은 계속될 것이다.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것이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것이 교사의 진정한 의미다. 영원히 이어지는 사랑의 순환. 나는 행복했다. 그리고 감사하다. 일기를 다 쓰고 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새로운 계절이 왔다. 그녀의 인생도 새로운 계절로 접어들고 있었다. 교사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사랑을 나누는 삶은 계속될 것이었다. 은혜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고마워. 내 아이들아. 2025년 5월. 스승의 날이 다가왔다.
은퇴 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었다. 은혜는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려 했다. 더 이상 학교에서 카네이션을 받을 일도, 아이들의 편지를 받을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5월 15일 아침부터 현관벨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첫 번째는 꽃배달이었다. 카네이션, 다발과 함께 카드가 왔다. 선생님께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91학번 정민우 올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꽃이 계속 도착했다. 95학번, 03학번, 10학번. 매년 다른 학번의 제자들이 보낸 꽃으로 거실이 가득 찼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은혜가 문을 열자 뜻밖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3학년 7반 김태양과 몇몇 학생들이었다. 선생님,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태양아, 너희들 어떻게? 학교 안 가고 선생님 뵈러 왔어요. 아이들은 손에 손편지와 작은 선물들을 들고 있었다. 은혜는 아이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학교는 괜찮아? 오늘은 특별히 허락받고 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께 인사드리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은 돌아가며 선생님께 편지를 읽어주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덕분에 국어를 좋아하게 됐어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처럼 교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은 제 인생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은혜는 아이들의 편지를 들으며 눈물을 참았다. 아이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오후 2시 택배 기사가 큰 상자를 들고 왔다. 박은혜 선생님 맞으시죠? 택배 엄청 많이 왔는데요. 문 앞에는 10개가 넘는 상자가 쌓여 있었다. 모두 제자들이 보낸 스승의 날 선물이었다. 은혜는 하나씩 상자를 열었다. 건강식품, 손마사지 기구, 책, 편지, 사진. 제자들의 정성이 가득했다. 특히 한 상자에는 특별한 것이 들어 있었다. 두꺼운 책 한 권. 표지에는 박은혜 선생님의 제자들이 쓴 이야기라고 적혀 있었다. 은혜는 책을 펼쳤다. 제자들이 직접 쓴 에세이 모음집이었다. 각자 선생님과의 추억, 선생님이 자신의 인생에 미친 영향에 대해 쓴 글들이 모여 있었다. 첫 번째 글은 정민우의 에세이였다. 나의 별이 되어준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나는 수학 성적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다. 그때 국어 시간에 쓴 시 한 편이 내 인생을 바꿨다. 박은혜 선생님은 내 시를 읽고 말씀하셨다. 민우야, 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 좋은 의사가 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의사로 만들었다. 25년이 지난 지금, 나는 소아과 의사로 일하며 아픈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진료실에 올 때마다 나는 선생님의 말을 기억한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라. 선생님은 내 인생의 별이 되어 주셨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신 별. 그 빛은 지금도 내 안에서 빛나고 있다. 다음은 한소라의 글이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랑. 중학교 2학년. 나는 문제아였다. 가출, 흡연, 싸움. 모든 문제를 일으켰다. 퇴학 홍보를 받던 날, 박은혜 선생님은 교장실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나를 지켜주셨다. 그 후 6개월간 선생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매일 방과 후 상담을 하시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처음에는 반항했지만 점점 마음이 열렸다. 2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청소년 상담사가 되었다. 방황하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선생님을 떠올린다. 그리고 다짐한다. 나도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편 한 편 제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은혜는 울고 또 울었다.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큰 의미였다는 것을, 자신이 심은 씨앗들이 이렇게 자라났다는 것을.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3187명 제자 모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박은혜 선생님, 3187명의 제자들은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은혜는 책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저녁이 되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서윤아 교장과 서해중학교 교사들이었다. 선생님, 학교로 가시죠. 왜요? 보시면 알아요. 은혜는 교사들을 따라 학교로 향했다. 교정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운동장, 가득 촛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촛불 사이로 사람들이 서 있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은혜의 제자들이었다. 선생님,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제자들이 일제히 외쳤다. 그들은 하나씩 촛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노래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은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정민우가 다가와 은혜를 일으켜 세웠다. 선생님, 저희 모두 왔어요. 선생님께 감사 인사 드리러요. 한소라가 마이크를 들었다. 박은혜 선생님, 35년간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심으신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 증거입니다. 김준석이 이어서 말했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전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도록요. 제자들이 하나씩 촛불을 들고 은혜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촛불을 전해주며 말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3187개의 촛불이 운동장을 밝혔다. 그 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다. 은혜는 촛불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들이 내 인생의 의미였구나. 이 아이들이 내가 세상에 남긴 것이구나. 그날 밤, 서해중학교 운동장은 사랑의 빛으로 가득 찼다. 그 빛은 멀리서도 보였다. 마치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처럼. 은혜의 씨앗은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계속 자랄 것이었다. 영원히. 2025년 12월, 겨울이 왔다. 은혜의 파킨슨병은 점점 진행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느 때보다 평온했다. 어느 날, 은혜는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1990년, 그녀가 교사로 첫 발을 내딛던 해의 기록들이 담긴 상자였다. 첫 출석부, 첫 수업 계획서, 첫 학생들의 편지. 35년 전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은혜는 첫 출석부를 펼쳤다. 1990년 3월 2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 첫 제자의 이름, 정민우. 민우야. 그녀는 지금의 민우를 떠올렸다. 훌륭한 의사가 되어 아이들을 돌보는 그의 모습을. 35년이라는 시간이 한 아이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그날 오후, 은혜에게 전화가 왔다. 김태양이었다. 선생님, 제가 대학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태양아,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격려해 주시지 않았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은혜는 생각했다. 자신이 가르친 마지막 제자도 이제 날개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구나. 며칠 후, 정민우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선생님, 제가 쓴 책이 출간됩니다. 의사가 배운 인문학이라는 제목이에요. 선생님께 배운 것들을 담았습니다. 곧 보내드릴게요. 한소라로부터도 소식이 왔다. 선생님, 제가 상담센터 소장이 됐어요.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요. 김준석도 연락했다. 선생님, 올해의 우수교사상을 받았습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제자들의 소식이 하나둘 모였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은혜의 집 앞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도착했다. 수십 명의 제자들이 선물을 들고 찾아온 것이었다. 선생님, 크리스마스 함께 보내요. 거실은 제자들로 가득 찼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제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선생님, 제 아들이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해요. 95학번, 이진호가 말했다. 그래? 벌써 그렇게 컸구나. 네. 아들한테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선생님 같은 스승을 만나면 좋겠다고. 03학번, 박지훈도 말했다. 선생님, 저도 이제 곧 아빠가 돼요. 정말 축하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선생님 이름을 넣어서 지으려고요.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의 제자들이 이제 부모가 되고 그 아이들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 선생님의 가르침은 대를 이어 전해질 거예요. 정민우가 말했다. 제 아이들에게도 선생님 이야기를 해줬어요. 할아버지의 은사님이라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은혜는 깨달았다. 자신의 가르침이 단순히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제자들이 떠나고 조용해진 집에서 은혜는 일기를 썼다. 2025년 12월 24일. 오늘 제자들이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서 행복과 성숙함이 보였다. 그들은 이제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멘토이고, 누군가의 희망이다. 나는 깨달았다. 교사의 일은 교실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그 학생이 영향을 줄 수백 명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35년간 3,187명을 가르쳤다. 그 아이들이 각자 10명에게 영향을 준다면 내가 영향을 준 사람은 3만 명이 넘는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면 교사의 영향력은 무한하다. 그것이 교사라는 직업의 진정한 의미다.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 길을 걷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2026년 2월 14일 은혜 은퇴 1년 기념일. 서해중학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박은혜 교실 제막식. 학교는 은혜가 35년간 사용했던 교실을 그대로 보존하고 박은혜의 교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교실 안에는 은혜의 사진, 그녀가 쓴 편지들, 제자들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다. 제막식에는 수백 명의 제자들이 참석했다. 서윤아 교장이 제막사를 했다. 박은혜 선생님은 35년간 3,187명의 학생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이 교실은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앞으로 이 교실은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 있을 것입니다. 힘들 때, 방황할 때 이곳에 와서 박은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막이 걷히자 박은혜의 교실이라는 명패가 드러났다. 제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은혜는 교실로 들어갔다. 35년 전 그대로 보존된 교실, 칠판, 교탁, 학생 책상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칠판 앞에 섰다. 35년간 수천 번 섰던 그 자리. 은혜는 분필을 들어 칠판에 글을 썼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제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그 한 줄. 그것이 35년 교직 생활의 결론이었다. 제자들이 하나씩 교실로 들어와 칠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정민우가 칠판 옆에 또 한 줄을 적었다. 선생님도 저희 인생의 의미입니다. 한소라가 그 아래 적었다. 선생님의 사랑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김준석이 적었다. 저희가 다음 세대에 전하겠습니다. 하나씩, 둘씩. 제자들이 칠판에 메시지를 적었다. 칠판은 곧 제자들의 사랑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 은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영원한 교실이구나. 시간이 지나도 내가 없어도 이 사랑은 계속 이어질 거야. 해가 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은혜와 3학년 7반 학생들이었다. 김태양이 선생님께 편지 한 통을 전했다. 선생님, 저희 모두의 편지예요. 읽어주세요. 은혜는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박은혜 선생님께.
저희는 선생님의 마지막 제자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것은 국어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법, 존중하는 법, 꿈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약속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평생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제자들이 선생님의 마지막 교실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교실이여. 사랑합니다. 선생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3학년 7반 32명 올림. 은혜는 편지를 읽고 아이들을 껴안았다. 그녀의 마지막 제자들, 그녀의 마지막 사랑들. 고맙다. 아이들아. 선생님도 평생 너희를 기억할 거야. 밤이 깊어졌다. 박은혜의 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불이 꺼졌다. 하지만 그 교실에 담긴 사랑은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 35년의 교직 생활, 3,187명의 제자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출석부로 완성되었다. 선생님의 마지막 출석부, 아니, 영원한 출석부. 은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녀가 심은 씨앗은 이미 숲이 되었다. 그 숲에서 새로운 씨앗들이 자라날 것이다. 영원히. 이것이 박은혜 선생님의 이야기였다. 한 사람이 세상에 남긴 사랑의 기록.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세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